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무려 12년간 변비로 고생하던 71세 김정순 여사님이 단 4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셨지만 늘 따라다니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만성 변비였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최소 30분은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힘을 주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급기야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까지 동반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변비약 한 알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줄어들고 2알, 3알, 나중엔 4알까지 먹어야 겨우 배변이 가능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곧이어 폭통과 설사가 찾아와 일상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는 못 살겠고 약을 먹으면 배가 뒤틀려 더 힘들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 고통은 무려 12년간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장거리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늘 불편함에 긴장해야 했습니다.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자신감도 사라져갔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하는 체념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28년차 의사 최성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장 건강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약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해 밀어내는 역할만 할 뿐 장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장은 더 게을러지고 약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경우도 정확히 그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12년간 끊지 못하던 변비약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 본인조차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변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기간 변비약에 의존해 온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처음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빚을 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에는 단 한 알만으로도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하루 2알, 10년이 되자 하루 3알 이상을 먹어야 겨우 배변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의 양이 늘어날수록 부작용도 심해졌습니다. 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 갑작스러운 설사, 그리고 탈수 증상까지 동반되면서 일상이 더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변비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약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장을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할수록 장의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습니다. 결국 약 없이는 절대 배변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김정순 여사님의 고통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12년간 변비약을 복용하면서 장은 점점 더 나약해졌고 약을 먹어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변 후 통증과 설사가 심해져 오히려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약을 끊고 장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먹으면 잠시 시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줄고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것은 장이 점점 스스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순 여사님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고 단 4일 만에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여사님도 여러 가지 민간요법과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매실을 마셨을 때도 처음에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약 말고 자연식품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실청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첫째, 찬물에 매실을 타 마셨다는 점입니다. 여사님은 여름이라 시원하게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물에 매실청을 타서 드셨습니다. 그러나 찬물은 장을 차갑게 만들어 오히려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장은 따뜻할 때 활성화되는데 차갑게 만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변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식후에 마셨다는 실수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후식처럼 매실차를 마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이 이미 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매실을 마시면 효과가 분산되어 장 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셨다는 점입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들이키듯 매실차를 한 컵 가득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이 방법은 장을 오히려 놀라게 하고 갑작스러운 경직을 일으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신 뒤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기까지 해서 여사님은 민간요법은 역시 소용이 없구나라며 포기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일주일 동안 매실차를 꾸준히 마셨지만 위 세 가지 실수를 반복한 탓에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해지고 괜히 헛수고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류를 저지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선택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지 모른 채 시도하다 보니 효과를 못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결국 역시 변비는 약밖에 없나 보다라며 다시 약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김정순 여사님도 그 길을 걸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실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마신다면 단 며칠 안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표정에는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자 단 4일 만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김정순 여사님이 12년간 이어진 변비에서 단 4일 만에 벗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매실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매실을 마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만 장이 깨어나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4가지 황금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법,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것. 찬물은 장을 차갑게 만들어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장의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물 온도는 약 42도, 손목에 대었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에는 차갑게 마셔야 시원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따뜻한 물로 바꾸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식전 30분에 마실 것. 밥을 먹고 난 후에 마시면 음식물과 섞여 효과가 희석됩니다. 장 운동을 자극하려면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실의 성분이 곧바로 장까지 도달해 장을 깨워줍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엔 식후에 드셨다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졌지만 식전으로 바꾼 뒤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천천히 나눠서 마실 것.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장이 놀라서 경직됩니다. 따라서 5분에 걸쳐 한 모금씩 음미하듯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 편안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 방법대로 마신 뒤부터 장이 편안히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비법, 황금 비율을 맞출 것. 물 한 컵에 매실청 2스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진하면 속이 쓰리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 여사님은 예전에는 한 스푼만 넣거나 반대로 3스푼을 넣어 속이 불편했지만 황금 비율을 지킨 후 편안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비법을 지킨 뒤 나타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첫날 속이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줄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오랜만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셋째 날 조금이지만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변비약 없이 말입니다. 넷째 날 완전히 시원하게 배변을 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왜 몰랐을까요? 12년 동안 약에만 의존하며 고생한 게 정말 후회돼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지킨다면 단 며칠 만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할 때 장을 깨우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김정순 여사님이 단 4일 만에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실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무심코 반복하던 나쁜 습관들을 교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변비 환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5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물을 조금씩 자주만 마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저 물 많이 마셔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반 컵씩 20번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장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 운동을 자극하려면 한 번에 충분한 양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정순 여사님도 늘 종이컵 반 컵만 자주 드셨는데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4번 큰 컵으로 한 컵씩 마시는 방식으로 바꾼 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요즘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읽고 심지어 게임까지 하며 2030분을 앉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배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항문 주변 혈관을 눌러 치질까지 유발합니다. 실제로 김 여사님도 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습관을 고친 뒤에는 5분 안에 배변을 마치게 되었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세 번째, 섬유질을 턱없이 적게 먹는 습관. 변비에 섬유질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는 양은 권장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추 몇 장, 오이 몇 조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섬유질은 약 25지인데 사과 3개, 시금치 나물 2접시, 배추김치 한 접시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김정순 여사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냐며 놀라셨지만 양을 늘린 후 일주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변이를 참는 습관.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한 습관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이따 가야지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이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일정 시간에만 옵니다. 한번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지요. 신호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 장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점점 둔해집니다. 김 여사님도 손주 밥을 차리느라 아침 신호를 자주 놓쳤는데 이 습관을 고치고 나서부터는 몸이 정확히 시간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량을 줄이는 습관. 변비가 있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충분히 들어와야 장이 밀어낼 힘이 생깁니다. 음식량을 줄이면 장은 더 게을러지고 변비는 악화됩니다. 김정순 여사님도 오랫동안 밥 반 공기, 반찬도 조금만 드셨습니다. 그러나 식사량을 늘린 뒤 며칠 만에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대부분의 변비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실을 올바르게 마신 것도 중요했지만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갔기 때문에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그중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65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전직 공무원으로 늘 저는 물 많이 마셔요 라고 자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520번은 컵에 물을 따라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은 대부분 종이컵 반 컵 정도였습니다. 장까지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3년 넘게 변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4번 큰 컵으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일주일 만에 배변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약을 먹어야만 겨우 나왔지만 이제는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장이 움직여주니 훨씬 가벼워졌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는 60세 정미경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차피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까 심심해서 드라마를 봐요라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0분 이상 앉아 있던 습관이 오히려 치질을 불러왔습니다. 배변은 더 힘들어지고 항문 통증 때문에 외출도 꺼리게 되셨지요. 제가 화장실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는 신기해요. 집중하니까 3분 만에 나와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2달 후에는 치질 통증까지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전주에 사는 71세 송복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여왔습니다. 밥 반 공기, 반찬도 조금만. 그러다 보니 장에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 적어 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배부르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장은 밀어낼 힘이 있어야 움직여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용기를 내어 식사량을 늘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3년 만에 자연 배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날 여사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습관 교정은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찾게 되고 삶의 활력까지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 김철수 어르신, 정미경 여사님, 송복자 여사님 모두가 증명합니다. 변비는 절망이 아니라 습관을 고치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변비 해결은 단기간의 요법이 아니라 생활 속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만 진짜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주차별 실천 가이드를 권해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힘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매주 한 가지씩만 바꾸어 나가면 훨씬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1주차 물 마시는 습관 교정.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물을 한 번에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잠자기 전에 한 컵, 총 4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버리고 장이 확실히 자극될 만큼의 양을 한 번에 들이켜 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속이 한결 편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차 화장실 집중 습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화장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배변에만 집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오세요. 억지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변비를 악화시키고 치질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직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면 2주차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주차 섬유질 섭취 늘리기. 3주차에는 음식 습관을 교정합니다. 상추 몇 장, 오이 몇 조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과 1개, 시금치나물 1접시, 김치 반 접시 정도는 매 끼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과일을, 점심에는 나물과 채소, 저녁에는 김치와 잡곡밥을 곁들여 보세요. 하루 25지의 섬유질만 채워도 변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배변의 질이 한결 달라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4주차 변에 참지 않기.
네 번째 주에는 변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밥을 하던 중이든 빨래를 널던 중이든 급하면 모든 걸 멈추고 화장실로 가세요. 변이는 지하철과 같아서 한번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신호가 올 때 바로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스스로 정상 리듬을 회복합니다. 4주차만 지나도 일정한 시간대에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주차 식사량 늘리기 매실 음용법 정착. 마지막 5주차에는 식사량을 늘려 장이 움직일 힘을 주는 동시에 매실 음용법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밥은 한 공기, 반찬도 충분히 드세요. 장이 움직이려면 음식이 밀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실 음용법을 더하세요. 따뜻한 물 200ml에 매실청 2스푼, 식전 30분에 천천히 5분 동안 나눠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매실은 장을 깨워주고 수분과 유기산을 공급해 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단 5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비가 해결될 뿐 아니라 장이 스스로 살아나는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매주 한 가지씩만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변비 해결을 위해 매실 음용법과 생활 습관 교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안전 가이드와 절대 피해야 할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1. 패치 테스트는 필수.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뜁니다. 먹는 건데 굳이 테스트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매실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하실 때는 아주 묽게 희석한 매실 음료를 소량만 마셔보고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절차 하나가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2. 반드시 당일 제조, 당일 섭취. 매실청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타두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도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마시기 직전에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은 것을 아깝다고 다시 마시면 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3. 피해야 할 3가지 실수. 찬물에 타서 마시는 것. 찬물은 장을 차갑게 만들어 운동성을 둔화시킵니다.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약 4042도를 사용해야 장이 깨어납니다. 식후에 마시는 것.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장에 직접 닿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후에 마시면 음식물에 섞여 흡수가 느려지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 매실 음료는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면 장이 경직되어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 금지. 상처가 있거나 장 질환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있는 분들은 매실 음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5. 장기적인 안전관리. 변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변비는 다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 쉽게 재발합니다. 따라서 물 마시는 습관, 섬유질 섭취, 변에 참지 않기 같은 기본 원칙은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다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루틴을 지켜내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변비 해결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안전한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가 오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수칙만 꼭 지켜주신다면 부작용 없이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실 음용법과 좋은 루틴을 실천한다 해도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변비는 다시 악화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수많은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비를 부르는 대표적인 5가지 나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위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습관.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니 조금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은 밀어낼 힘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음식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71세 송복자 여사님은 3년 동안 밥을 반 공기만 드셨는데 변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량을 늘린 뒤에야 비로소 장이 살아났습니다. 변비 때문에 덜 먹는 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2위 변이를 참는 습관. 아침에 손주 밥을 챙기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조금 이따 가야지 하며 신호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이는 지하철과 같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음 신호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꾸 참다 보면 장은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결국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무조건 즉시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3위 섬유질 섭취 부족. 저도 채소 먹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추 2장, 오이 몇 조각, 양배추 조금 이 정도로는 하루 권장량인 25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과 1개, 시금치나물 1접시, 김치 반 접시 이상은 매일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4위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뉴스, 드라마, 게임을 하며 2030분씩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배변은 집중해야 가능한 활동입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리면 장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눌려 혈액순환이 막히고 치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빠르고 집중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5위 물을 조금씩 자주만 마시는 습관.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라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한 번에 반 컵도 안 되는 양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만 적실 뿐 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 운동을 자극하려면 반드시 한 번에 큰 컵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1컵씩 마시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변비를 고착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매실 음용법을 실천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 중 한두 가지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아직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변비 해결은 음식이나 약보다 습관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변비 해결 사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통이 사라지고 잃었던 삶의 활력이 돌아온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12년 동안 변비약에 의존하며 살았던 시간이 불과 4일 만에 끝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사님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만 해도 자신감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씨름하다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요. 변비약을 3알씩 먹으면서도 효과는 점점 줄고 설사와 폭통으로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실 음용법과 5가지 습관 교정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날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둘째 날에는 변의 신호가 돌아오고 셋째 날에는 소량의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12년 만에 변비약 없이도 시원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절망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이후 여사님은 화장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고 5분 이내에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배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당당히 나가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즐길 만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변비 하나 해결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여사님의 이 고백은 제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실 김정순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변이를 참지 않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화장실 습관을 고치고 식사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식전 30분 따뜻한 물에 매실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켰을 뿐인데 수십 년 묵은 변비가 해결되었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위축을 만들며 때로는 치질 대장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정순 여사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큰 컵의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밥을 반 공기에서 한 공기로 늘리는 것, 그리고 식전 30분 따뜻한 매실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변화를 여는 첫 문이 될 것입니다.